네, 현직 부장검사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을 받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화성의 한 원룸에서 남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이게 음주운전 사건은 뭐 늘 있습니다만 이게 또 보니까 법조인이 또 이런 일을 해서 좀 씁쓸한 상황을 주는 것 같은데 서울 고검에서 근무하는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 사건 경위를 보니까 사고 낸 뒤에 집으로 도주까지 했고 음주 측정도 거부하고 했다고 하던데요. 네.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집에서 이제 체포되기까지 이르렀는데 서울 고검 부장검사면 사실 법률도 잘 알고 있고 검찰의 정책도 잘 알고 있는 지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27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한 5시 45분경에 서초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이제 뒤로 받고 사고 후 미조치라는 죄가 있는데요. 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조치도 하지 않고 집으로 그대로 도망을 가서 이 사람이 경찰에 한 6시경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경찰이 집으로 찾아가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이것마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행범 체포까지 됐고요. 네.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0.264%까지 나왔다는 것을 보면 만취 상태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제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을 받게 될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기존에 3년 동안 2번 음주운전 적발이 된다고 한다면 구속하겠다. 그리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를 둘 수 없고요. 특히 이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지금 음주 적발이 된 상황이고요.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 때문에 전보 조치가 내려진 바가 있었고 그리고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음주 사실이 적발돼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2년 만에 이런 범죄를 또 재발했다라는 데에 있어서는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으로도 보이고요. 실제로 이 법무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이 굉장히 엄단하겠다. 가석방도 제한하겠다. 그리고 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구형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표했기 때문에 결국 좀 엄중한 처벌과 엄중한 징계가 이번에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민청원 답변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또 법정 최고형 및 가석방 제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는데 이 내용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음주운전자는 운전대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상습 음주운전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압수를 해가지고 아예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또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을 하고요. 3년 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 수사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상습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냈거나 중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 장관의 말에 따르면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년 이내에 2번 이상 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런 만큼 이 부장검사도 어떤 실형을 받게 될 것이냐, 어떻게 처벌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해서 받은 어떤 동중 전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수사기관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특히 이 법조인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입장에선 재질도 좋지 않고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런 공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종전에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지만 네. 예전에 대검에서 이런 경우에는 파면과 해임을 검토해서 중징계를 내리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예. 이렇게 중징계를 내려야 마땅한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선무되는 것은 이런 공직자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상습적인 어떤 전력을 가진 자에게는 중징계를 먼저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현행 법에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1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높은 법정형을 구형한다고 했으니까 검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사라고 하더라도 엄단하려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의지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제 뭐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파면 해임으로 아예 그 기준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기준에 예외 없이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이 사건 이외에도 23일에도 현직 그 검사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문제이고 이런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송방망이 징계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검찰에서 내세운 기준대로 네. 기준대로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공무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살펴보니까 이게 뭐 경찰과 검찰에 따라서도 징계 수준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좀 다른가요? 내부적인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검사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정직 처분에 이르도록 되어 있고요. 경찰 예.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에 강등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금씩 이제 징계 수준이 조금 다른데 오히려 이제 경찰보다 검찰이 조금 완화된 징계 그렇네요. 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네. 지위인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가 약하냐, 손방망이 징계다 이런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 징계법이 다 규정되는 게 다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국민들의 어떤 그 시각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오히려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고 그렇죠. 엄중한 그렇죠.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 너무 완화된 기준 아니냐 이런 지적도 피할 수가 없어서 현행 기준대로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님이 견책 처분에 그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예. 이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로 하여금 좀 뭐 봐주기다, 손방망이다 이런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소명을 한 거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좀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설 연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그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가 더 그 연도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설 연휴 기간에 아무래도 이제 뭐 가족끼리 만나서 음복술도 마시고 또 뭐 얘기나 담소 나누시면서 그런 술자리가 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윤창호법 시행 후에 첫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또 대대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음복술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한 잔이라도 이제는 음주운전 그 수치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음복술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위험성이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만 음주운전 사고가 9,050건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전체 그 사망 사고 대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이 연휴 기간 동안 6% 더 높게 사망 사고가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네. 위험한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친척분들도 많이 교류하면서 예. 술 한 잔, 두 잔 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음주운전 하시지 마시고 예. 대리운전이라든가 차량을 두고 가시는 방안을 꼭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좀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방조 혐의에 대해서 예전에 아예 처벌을 하지 않았다가 예.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는 실무 예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요. 네. 지금 경찰에서는 방조죄도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고 적용되는 범위도 넓히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 종용하거나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술을 주거나 술을 판매하거나 열쇠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주의하시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말리고 신고하는 자세가 그래요. 필요합니다. 행복한 명절 시간이
불행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복술 한 잔도 안 된다는 거 꼭 기억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참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경기 화성의 한 원룸에서 남자 2명이 흉기에 찔려서 여성분은 사망을 했고 남성분은 중태에 빠진 사건인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신고는 이제 이 남성분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흉기에 찔렸다라고 이제 신고를 접수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녀 2명이 피해자이고 한 명인 네. 여성은 이제 이미 사망한 상황이고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 피해 여성과 이 유령 용의자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다, 지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관계에 의한 여러 가지 분노 범죄가 아닐까라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 유력한 용의자가 현재 도주 중입니다. 도주 중에 한 그 가로수 방지턱 같은 걸 들이받고 네. 차량을 버리고 지금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근처에 야산이 있기 때문에 야산으로 지금 도주했다라고 보여서 경찰이 수색하고 있고요. 네. 헬기를 동원하고 많은 수색 인원을 동원해서 지금 나흘째 찾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는 찾지 그러니까요. 못하고 있고요. 예. 그 차량 안에서 흉기가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용의자로서의 어떤 증거, 아주 핵심적인 증거는 수집된 상황인데 예. 범죄의 동기나 이런 것들은 결국 용의자가 검거가 돼야 수사가 더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용의자를 빨리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대대적인 수색에도 지금 찾지 못하면 공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야산 주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 야산을 벗어났을 가능성 혹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야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낮은 산이고 예. 이동 경로를 추적하다 보면 근처에 버스 터미널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유명 학교도 있고요. 골프장이나 등산로도 많다 보니 혹시라도 이미 이 야산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벗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야산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헬기를 이렇게 수색하면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발견되지 않아서 혹여라도 좀 불가피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제 염려해서 지금 수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방면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이제 잡히지 검거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뭐 범인이 살인 용의자로 불리는 이 사람이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동기는 뭐 명확하지 않겠습니다만 유가족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용의자가 숨진 여성분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복 범죄가 아니겠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보복 범죄라고 한다면 어떤 치밀한 뭐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뭐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어떻게 좀 버리고 볼까요? 간 차 안에 흉기가 있었는데 그 흉기가 현장에서 이제 확보를 한 것인지 본인이 애초에 차를 끌고 가면서 확보하고 간 흉기인지 여부에 따라서 계획적인 범죄인지 여부가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런 관계에 의해서 내가 사귀다가 헤어졌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보복 감정이나 데이트 폭력 문제랑 비슷한데요. 네. 원한에 네. 의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징조 현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으로 여러 가지 협박성 문자 메시지나 스토킹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어서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용의자의 휴대전화나 PC 내용도 빨리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야 이것이 보복범죄인지 치정범죄인지 아니면 또는 뭐 금전적인 목적에 의한 살인인지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 있는 다른 피해 남성한테 이 둘 간의 관계라든가 이 용의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만약에 말씀하신 이런 뭐 이별의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 수사기관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헤어진 네. 여자친구에게 여러 가지 가학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헤어지고 나서 보복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재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사람이 한 명 죽고요. 또 한 명은 살인 미수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연인 간의 보복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정형은 굉장히 중합니다. 사형 무기징역까지 이룰 수 있고요. 예. 더군다나 피해자가 2명 이상 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양형해서 그 법원에서 다 고려한다면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피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2명이고 더군다나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에 도주로까지 계획해서 범한 범죄라고 한다면 그 범행 동기가 되게 계획적인 중요한 거죠. 범죄이고요. 예. 그 전에 혹여라도 협박이라든가 스토킹 행위가 더 있었다고 한다면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그 공개 수사 같은 거는
지금 주변에 이제 또 대학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수사 전환 가능성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이런 경우에 예. 며칠간 대대적으로 수색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서가 나오지 않는 사건에서는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검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대학가에 숨어 있거나 그렇죠. 여타의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하루라도 빨리 공개 수사를 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빨리 검거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 보호에도 급선무되는 어떤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경찰이 예. 결정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